4조 원. 단 한 글자도 흘리지 마십시오. 한국 국민이 낸 세금 4조 원이 캄보디아 국경 너머로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비자금 금고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터져나왔고, 그 시간선은 공교롭게도 캄보디아 ODA 차관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바로 그 시점과 겹칩니다. 원래 7억 달러였던 차관이 어느 순간 30억 달러로 점표했습니다. 4배. 누가, 어느 회의에서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지금까지 공개된 설명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차관이 4배로 뻥튀기 된 그 무렵 도이치파이낸셜이 캄보디아 현지은행을 100% 인수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우연이라기엔 타이밍이 너무 정교합니다. 같은 시기 히림 종합건축까지 캄보디아 진출 라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ODA, 은행 인수, 건설사 진출. 세 개의 점이 정확히 같은 좌표에서 만나고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표면의 그림은 단순합니다. 개발도상국을 돕는 차관, 한국 정부의 선의, 캄보디아의 인프라. 누구도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구도입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던지는 질문은 다릅니다. 왜 하필 그 시점에 4배였는가? 왜 하필 그 시점에 한국계 자본이 캄보디아 은행을 통째로 삼켰는가? 왜 하필 그 시점에 건축사가 따라 들어갔는가? 세금이 나간다. 그 돈이 캄보디아 은행을 거친다. 그 은행은 한국계 자본이 100% 소유한다. 그리고 그 끝에 훈센 일가와의 연결고리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 의혹.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고 확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제기된 정황만으로도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건 단순 비리가 아니라 국정 차원의 농단입니다. 지금 봐야 할 변수는 3가지입니다. 검찰이 도이치파이낸셜의 캄보디아 은행 인수자금 출처를 어디까지 추적하는가? 4배 증액 결정이 어느 회의에서 누구의 사인으로 통과됐는지 문서가 공개되는가? 그리고 훈센 측이 침묵을 유지하는가, 입을 여는가? 침묵이 길어진다면 이유는 단 하나뿐일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명품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해서 정승윤 전 권익위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또 사건 처리 진행 과정에서 피신고자 측과 심야 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하면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을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각종 의혹에 대해서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한 재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정승윤 전 사무처장이 전원희 의원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했고 또 담당 부서의 송부 의견과 달리 위반 통보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전원과 또 헬기 이송은 권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추가 진술을 고려할 때 사건 처리 당시 그러니까 행동 강령 위반으로 본 것은 부적정했다라고 판단했다고 지금 전해져 왔습니다. 관련 내용 저희가 잠시 뒤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현입니다. 지금부터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받아온 사안들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국민권익위로 거듭나고자 3월 16일부터 54일간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를 운영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 대통령 배우자 명품백 관련 신고 사건, 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사건, 119 응급 헬기 관련 신고 사건, 전 부패방지국장 순직, 민원 개입, 부적정한 인사 운영 등입니다. TF의 과거사 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자체 감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내부 직원의 의견과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거사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품백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의 경우 당시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원칙적으로 담당 부서가 작성하여야 하는 의결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정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회의 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사건 처리 진행 중에 피신고자 측과 심야 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사무처장을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신고 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전 사무처장이 국민권익위 회의 운영 규칙을 위반하여 분과위원회의 판단 내용 및 결론을 삭제하여 전원위 안건에 올리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어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심위는 국민권익위가 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심위원장, 감사실장 등이 사적 이해자 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전 방심위원장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119 응급 헬기 관련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의 경우 전 사무처장이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담당 부서의 송도경과 달리 위반 통보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추가 진술을 고려할 때 두 병원 간 전원과 헬기 이송 요청은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행동강령 위반 통보는 부적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사건 처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 부패방지국장 순직과 관련하여 전 사무처장이 고인에 대한 회의 발언권 제한,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비난한 정황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고인에 대한 전 사무처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전 사무처장의 현재 소속 기관에 비위 행위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민원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위원장이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한 처리 방향을 지시하였으며 민원인에게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정황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위원장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인사운영 부적정 의혹과 관련하여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인사운영상의 미비점이 확인되어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사의 조사 결과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 간부의 전횡과 독단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지장을 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건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들께 국민권익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패 방지 업무에 평생을 매진해온 고 김상년 국장의 유가족 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